147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143까지. 예, 그렇죠. 예, 예. 예. 서정요지 진술하십시오. 예. 상대방 인부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정요지 진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141, 142가 네. 김의규 진술조서, 김창학 진술조서인데 예. 아마 바쁘셔서 그런지 이 조서 중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서정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서의 전문을 오늘 서정으로 제출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 부동의하신 취지가 동일한 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는 건지 그 취지를 좀 밝혀주시고, 만약에 그 부동의를 유지하신다면 저희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 취지를 번복해서 부동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취지가 어떤 건가요? 네, 저희는 탄핵 증거로서 이렇게 곽종근의 그 병력 실상에 대한 양태에 대한 탄핵 증거,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그런 취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전체에 대한 제출이 아니고 그 탄핵 증거로서 조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긴 한데 네. 그 전체 문서가 뭐라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호인 입회도 없이 쓰여진 조서로 알고 있습니다. 갑 51의 2가 뭐든가요? 141. 지금 갑 51의 2가 1, 2, 갑 52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51은 김의규 검찰 진술 조수고, 그 다음에 김창학 진술 조수고, 그 다음에 이상현, 안효영, 김영기 통화 녹취록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제출했다. 저쪽에서 일부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다를 증거로 내니까 네,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증거 탄핵 증거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지만 그 탄핵 증거를 조서의 일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것만 내가 증거로 내겠다. 그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전체를 제출을 해서 내가 요 부분이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진술과 맞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타당한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도 조서의 일부만 다 띄어가지고 유리한 것만 다 집어내면은 그게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재판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형사소송에서도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 부분은 증거 능력의 허들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 헌법재판에 있어서 청구인 측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그 높은 허들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오히려 허들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 부분, 의아한 부분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131부터 4까지, 141부터 4까지 하고 142, 1, 2는 증거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허들이 높다고 하시는 좀. 네, 이미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서 마치 이것을. 그거는 아니고 채택한 건 채택한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전체를 낸 갑 51호증의 1하고 51호증의 2 부분을 부동의 하셔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정교지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해가지고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정 채택하는 결정은 유지하겠습니다. 서정교지 진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회 출동 병력의 실상에 관한 서증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 문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소추의결서 정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 가장 첫머리에 피소추자 대통령은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4.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제목을 달고 특전사 무장병력,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에 의한 내란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떠할까요? 을 145증은 특전사 여단장과 지대장 등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특전사 여단장이 지대장에게 총기는 저 이렇게 해 민간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라고 말하며 이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 가 있어 라고 합니다. 시민들을 피해 안 보이는 쪽에 배치되는 특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약은 다 안 가지고 있고 라는 확인에 탄 안 들고 왔습니다 라며 실탄 한 발 휴대하지 않은 특전사의 모습을 거듭 확인해 줍니다. 투시대와 같은 장비를 잃어버리고 담을 넘다가 다리를 접질린 특전사 인원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시계 24개, 장비 수십 대가 파손 분실되었고 특전사 대원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을 141호증은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소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아 경찰에게 가는 도중 갑자기 시민들이 욕설을 하고 소령의 옷과 팔, 다리를 잡고 끌어냈으며 시민들이 통신장비 등을 다 떼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욕설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압당하고 장비를 빼앗기는 수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령과 10수명의 부대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시각 30분 전에야 국회의사당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소령은 빛이 닿지 않는 사각 지역에 들어가 있으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하고 특전사 2명이 다리를 다쳐 부축받아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민간인들에게 데이터 장비와 권총집을 뺏긴 것이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을 142호증은 계엄 발동 후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대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부대와 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고 소집 명령도 뒤늦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휘관인 대령은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출동하는 팀에도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지 못했으며 현장에 도착해서도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냐고 동료 대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대령은 선배님은 들으신 것이 뭐냐고 되물어와 수방사 출동 병력 중 누구도 구체적인 임무와 목표를 알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을 143호증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대화 녹취서입니다. 민간인들이 총을 뺏고 있습니다 라며 시민들에게 총을 탈취당할 뻔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목격되는 상황은 민간 시민들이 특전사 대원들을 감싸가지고 막 옷을 뺏고 막 이것저것 뺏었는데 광우병 파동때와 같다며 시민들에게 제압되는 특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목적도 임무도 모른 채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으며 탄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총기와 장비를 빼앗기고 욕설과 구타를 당했던 군인들이 소추의결서 정본의 내용과 같이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야 하는 내란죄를 범하는 데 동원된 것일까요? 이것이 소추의결서 정본의 내용과 같이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의 모습일까요?